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분야 기계장비 산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성장성과 변동성을 동시에 지닌 이 산업, 과연 투자차로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거기에 미래 기대주 한 종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기계장비 산업 전망과 트렌드를 큰 단락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기계장비가 사실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거기에 현재 산업의 현황과 미래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요즘에 이제 전체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작기계나 산업용 로봇 그런 쪽에 관련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행과 M&A 쪽에 15년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요, 이데일리 TV에 5년간 전속 출연도 했었고, 여러분한테 좀 명확하고 투자하기 편한 자료를 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계산업 전망하고 미래 기대주 한 종목을 설명드릴 텐데요. 사실은 조금 어느 산업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있고 그쪽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종목이니까 이따가 한번 공부 차원으로 한번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 쪽은 사실은 기계 장비, 그러니까 산업의 개요를 보시게 되면 산업용 설비하고 기계로 제조 판매, 이게 주가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아는 공작 기계, 산업용 자동화, 요즘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시장 파이가 좀 커지기 시작했고, 공작 기계나 정밀 기계는 사실 비슷한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산업 구조는 B2B 중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체와 업체 간에 계약한다, 그런 뜻이죠. 거기에 제조업 기반 산업이라서 어찌 보면은 여기에 이제 따라가는 게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도 거기 들어가고 플랜트 제조 장비도 거기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전체적인 산업의 제조업 1차 산업이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 기반 산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냥 우리는 이 산업이 계속 성장해야 되지 멈추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중요성을 보게 되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겠죠, 사실은. 근데 이제 경쟁력이 제조업이 떨어지면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핵심 인프라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경기하고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미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 및 자동화 향상에 직접 기여를 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자동화되면 생산성이 10% 상승한다, 30% 성장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연관되기 때문에 기여를 하게 되고 있고요. 연간 산업 파급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는 조선하고 자동차, 전자는 필수적으로 기반 사업에 연결된 그런 업종들이라서 다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역할이나 그런 부분은 워낙 중요해서 사실은 제가 그냥 여러분께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자료를 올렸으니까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 또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지금 자동화는 계속 나오죠. 중요하니까.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증가한다. 이게는 사실 저번에도 나왔지만 계속 연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쩔 수가 없나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및 스마트 팩토리 수요 증가, 친환경 기계 장비 개발 확대. 그래서 이게 대세이긴 한데, 사실은 기계가 사실 친환경이 된다는 자체가 좀 앞뒤가 안 맞긴 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자꾸 산업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국 리쇼어링 정책, 설비 투자 확대인데 이 부분은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리쇼어링이 그냥 말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을 다시 국내 제조기업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인건비 부분이나 그런 게 워낙 차이가 크다 보니까 사실 당근을 많이 줘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리쇼어링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필리핀이나 요즘에 또다시 이제 그쪽 동남아 쪽으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체크해 봐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일자리 증가하고 좋긴 한데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일단은 여러분께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IoT 기반의 유지보수 기술, 이거는 뭐 요즘에 다 그렇잖아요. 저도 신형차들은, 그리고 OTA 업그레이드 할 때도 이제 뭐 아주 중요한 파일들 아니면은 전부 다 그냥 전송시켜서 하는 것도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그렇게 빠르게 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이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고, 예,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요거는 사실 물리적인 사물과 컴퓨터에 동일하게 이제 가상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아마 제네릭 일렉트로닉에서 옛날에 맨 처음에 시도를 했던 거 부분이고, 근데 뭐 이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돈도 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는데, 아마 제조업 쪽 이 관련 기계 장비 쪽도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비용을 적게 들이고 대신에 뭐 전체적인 생산성이나 어떤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업 동향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이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술 트렌드나 지금의 혁신적인 부분이 바뀐 거는 일단은 뭐 AI 머신 비전 융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 제가 AI도 하긴 했지만 인공지능하고 시각 인식 기술을 지금 결합하면서 정밀도를 올리는 겁니다. 정밀도를 올리는 거라서 요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 센서 내장형 장비 확산,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즘에 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거기를 예측해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그런 거로 바뀌고 있고요. 디지털 제조는 뭐 예전부터 나오는 거지만 생산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생산 효율성이 10에서 30% 증가한다 뭐 그런 거고, 몇 년 전부터 좀 이게 많이 커졌죠. 3D 프린팅 기반 정밀 부품, 그러니까 원래 금형이나 그런 걸로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3D 프린팅으로 하면은 좋은 점이 복잡한 물건에 대한 거를 형상 자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금형은 따로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향후에 혁신적인 기술로 바뀐 거고 현재도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시장 규모는 사실 전망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내외 시장 전망이 2025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통계치를 내온 건데 글로벌 성장률은 5% 정도, 그러니까 뭐 연 4에서 5% 성장은 계속 하고 있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고, 아시아 성장 국가는 중국, 인도, 베트남 설비 수요 증가, 워낙에 이쪽이 땅이 넓죠.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 그렇다. 그리고 국내 성장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돌아가는데요.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바이오 생산 설비, 그러니까 송도, 인천 송도에 많이 짓고 있죠. 거기가 거의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하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이 바뀌면서 뭔가 점차 달라지는 부분은 아시아 쪽의 성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신에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시장 전망을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워낙에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일단은 지원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K 스마트 팩토리 전략 추진, 이 내용도 사실 뭐 계속 얘기하는 게 공장 자동화 쪽을 얘기하는 거고, 생산성 효율, 일반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인건비 축소 부분, 그런 부분, 거기에 또 시간적 생산 확대, 생산 효율 극대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설비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하면 세금 너네 줄여줄게,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건 그만큼 성장을 하고 아니면 뭐 생산 시설이 늘면서 매출도 늘어난다, 뭐 이런 거라는 뜻이겠죠. 거기에 로봇하고 이제 정밀기계 R&D 투자 지원인데 이 부분은 계속 1번하고 맞물립니다. 그래서 로봇이란 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의 체계가 바뀌고 현재도 좀 뭔가 발전하는 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에 대한 R&D 투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출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하고 인증 지원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해야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이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없어지고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현재는 이런 걸 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보시면 이제 딱 눈에 들어오죠. 현대위아, 예, 공작기계 글로벌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현대위아입니다. 사실 뭐 워낙 큰 회사고 좋은 회사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아는 최근에 이제 원자력 때문에 엄청 올랐죠. 그래서 미국향 중장비 회사인 두산 바켓, 그리고 원자력 회사인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이쪽에는 엔진이나 그런 쪽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고, 건설 에너지 장비 부분이라고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SFA가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하나 기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의 전문 그런 회사들을 추려온 건데, 이거보다 회사는 많겠죠. 근데 대표적인 회사는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좀 왜 이런지 이유를 알아야겠죠, 저희가. 그래서 공급망이 불안정하다. 예, 조금 부품이나 그런 게 이제 중국이나 그런 데로 쏠리다 보면 항상 이제 가격은 내려가지만 나쁜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품 수급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경기 둔화도 있다 보니까 해외 경기가 둔화되면 어쩔 수 없이 제조업 쪽에서 기계 장비 쪽이 제일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수요 감소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친환경 규제 대응이라는 게 사실 유럽 쪽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거기 살아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쪽의 규제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스웨덴이나 그 스위스나 그런 데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 기준 강화에 따른 비용 증가도 무시 못합니다. 이게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동네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에 문제가 된다. 또 하나, 여기에 이제 기술 격차 부분, 경쟁력이 약화되는 그 부분은 기술이 떨어지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산업 리스크 요인은 요런 게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보자면 성장 가능성은 있다, 그쵸? 근데 이제 여기에 따른 게 하나 보면 스마트 제조 친환경 트렌드 따라서 이게 뭐 전체가 다 성장된다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할 거를 기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보다는 뭔가 더 스마트하고 뭔가 또 계속 바뀌는 그런 경우로 가야지 그냥 예전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전략 방향인데, 고도의 기술 투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원격으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엊그제 지나오다 보니까 간판 올리는데 그 리모컨으로 그 크레인을 움직이는 걸 보고, 그게 사실은 옛날에는 영화에만 나왔던 모양인데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글로벌 수요 대응력도 강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국내에만 한정되게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따라 우리가 봐야 될 키워드는 중요하겠죠. 자동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글로벌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고서 여러분한테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사실 기계산업, 기계장비 쪽을 얘기하자면 시간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줄여 한 거니까 현재 이렇다. 이제는 여러분께 종목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HD 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건설기계 글로벌 리더의 미래,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중국 시장하고 연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그래서 성장주라는 미래 기대주라고 말을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요. 일단 뭐 회사를 말씀드리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좀 있으면 100년인데 좀은 아니죠. 10년 남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참 역사가 많죠. 지금 사실 처음에는 대우중공업으로 시작을 해서 두산 인프라코어, 그 다음에 HD는 뺐습니다. 제가 글이 길어서 HD 현대 인프라코어인데 주요 사업은 건설기계 엔진 제조 쪽이 주요 사업이고요. 뭐 굴삭기하고 그런 부분 저희가 많이 보죠. 회사에서 얘기하는 비전은 글로벌 톱티어 건설 장비 솔루션 기업, 그렇게 얘기하니까 일단은 뭐 회사도 워낙 크고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사업 영역하고 포트폴리오를 잠깐 보자면은 조금 제가 특이하게 해왔는데, 일단은 굴삭기, 휠 로더,
엔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크게 따지면. 그래서 주력 제품으로 굴삭기는 저희가 많이 보이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브랜드화 시켜서 크기 용도별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요. 휠 로더는 이제 건설하고 광산 현장에서 최적화된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진을 개발하면서 이거에 대한 게 기대감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항공기 엔진도 가능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지켜보면서 진짜 성공했다 그러면 대박이 나겠죠. 예, 그래서 그 브랜드화 시킨 게 2023년에 디벨론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으로 지금 브랜드 리뉴얼 해가지고 북미하고 유럽하고 중국, 인도, 중동에 지금 수출하고 있고, 사실은 국내에서 거의 건설기계 시장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 브랜드 파워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 사실 HD가 인수하면서 이름을 바꿨을 뿐이지 두산 인프라코어가 워낙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어느 위치에 돼 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AI 기반 그 부분으로 아마 뭔가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 AI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작업 환경을 그렇게 바꾸는 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IoT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부분이 움직여지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제 얘네들이 바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뭐 굴삭기, 휠로더, 엔진 이런 부분 정도 얘네들 이런 거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리려다가 멈칫한 게 이건데, 예, 시장 환경하고 산업 동향이 이런데 이게 이제 현재 HD 현대 인프라코어가 이제 껴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래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작진 않죠. 근데 문제는 이제 2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예, 글로벌 시장 건설기계 시장 24년도 통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인프라 투자는 미국 IRA랑 인도 도시개발공사 이게 있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위로 쭉. 근데 친환경 전동화 쪽도 전기 굴삭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모컨으로 하는 거 봤다고 한번. 근데 요런 부분이 이제 트렌드화 되면서 좀 시장이 이것도 좋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아래 빨간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HD도 그쪽에 진출이 돼 있고, 그래서 아마 부동산 침체 불확실성 증가 때문에 중국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뭔가 바뀔 수 있긴 한데 아직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또 미국 경기도 약간 둔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가 그래서 종목은 사실 이상이 없는데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분석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일단은 참고하시면서 체크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에서 이제 전략 방향을 낸 거를 보면 브랜드 통합, 아까 얘기한 디벨론, 요걸로 이제 글로벌 쪽에 수출할 때는 무조건 디벨론으로 나간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름 찍혀 있었잖아요. 그 옆에 인프라코어나 뭐 그런 게 찍혀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고, 친환경 쪽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ESG가 워낙 계속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스마트 건설 솔루션, 요 부분은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자율주행도 아마 제 생각에 굴삭기도 자율주행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격 제어 기술, 아까 얘기한 그 리모컨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스마트 건설 솔루션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고수익 시장 집중하는 게 지금 북미하고 유럽인데, 이쪽에서는 또 워낙 좋은 회사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에 진출하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중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약간 기울어진 거를 회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 방향을 짜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요렇게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가 HD 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거를 한번 실적을 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2023년하고 2024년을 다르게 해놨죠. 그래서 지금 사실 자세히 보시면 2024년 20년부터 요때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그렇다 치는데, 근데
실적이 들쑥날쑥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다시 또 좋았다 나빴다 계속 반복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쪽의 회사류들은 어쩔 수 없는 게 성장성이나 업황 섹터를 많이 그 분위기를 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고, 2024년에 떨어졌다가 이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대로 나오면 2026년부터 본궤도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지금 영업이익을 보면 3천억 정도 찍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뭔가 계속 바뀌고 올해 2천억대로 넘어가면 이제 안정권으로 다시 바뀌는 거죠. 예전 영업이익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를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오르고 내리고가 중요한 게 문제는 아니고요. 흐름을 타냐 안 타냐 이걸 보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오르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업황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 종목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요즘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분기, 3분기까지 작년도 매출의 70%를 넘어갔다. 그러면 그때부터 볼 필요가 꼭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셨다가 투자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뭐 제가 좋아하는 추세 작도를 보시면 여기서 한번 튀어 올랐죠. 그리고 다시 쭉 그면 최근 삼각수렴, 그러니까 바닥은 거의 6,200원이 최저점이긴 한데 라인을 보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7,000원 부근이 계속 지지권이었고요. 저점을 높이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삼각수렴이 나오면서 이제 튀어나간 건데,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내려와서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요 10,000원 이탈하면 그때가 이제 조정권이 들어오면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1,000원을 계속 넘어가면 그때는 솔직히 조금 기다렸다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목표가를 이 정도 위치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시총이나 그런 부분이 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업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점에서 지지받은 게 잘 생각해 보시면 2024년 10월 말부터니까 엄청난 기간입니다. 좀 있으면 2년이 됩니다. 2년.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0,000원대 이하 가격 근처는 관심권이다. 그리고 뭐 위치상은 이 가격대 위에 목표가를 드리는데 크게 부담 없는 자리, 그래서 뭐 급락이 나오고 그러진 않으니까 위치 보면서 일단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봉을 한번 봐야 되겠죠. 주봉을 보시면 이제 주봉상은 조금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우리가 추세각도 그릴 때. 그러면 14,000원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추세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몸통 구간에서 지지받고 저항받은 게 되게 강했죠. 거기가 뚫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자리에서 또 저점 올린 기준으로 삼각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로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 밑에는 타점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위로 보면 보이시죠? 14,000원대, 그 위는 여기 고점. 그래서 회사가 업종하고 약간 중국 경기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바뀌었고 2분기 이후에 실적이 탄력을 받으면 이제는 달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꼭 참고하셨다가 뭐 기사나 그런 부분이 HD 현대 인프라 내년부터 뭐 좋아진대 그러면 3분기 실적을 꼭 체크하면서 이 종목을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HD 현대 인프라의 성장 전망을 보면 기술혁신 뭐 이 부분은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보타와 자율주행 기술 접목,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가 없는 게 인건비 그리고 노동시간 환경 다 바뀌기 때문에 아마 계속 얘기하는 것 같고요. 친환경 장비 쪽이 전동화 굴삭기 개발 추진하는 부분을 계속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계속 성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저때 얘기한 종목하고 비슷한데 HD 현대 계열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콩고물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계열사에서 뭐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시장 확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하고
동남아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쪽은 사실 나가 있는데 좀 더 캐파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에 따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사실은 어렵죠. 저도 인정합니다. 업황이 사실 쉬운 업황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내용도 좋은 내용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계장비 산업이 사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이지만 이제는 친환경화 되어 있고 디지털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진화에 따른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하게 되면 어찌 보면 향후의 전망도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본질을 좀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잘 하셔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항상 여러분의 투자에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지금까지 홍프로였습니다.